네, 저도 오늘 어제 저녁 보도된 것들과 관련해서 사안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법무장관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정윤회 씨, 최순실 씨 근처에 가면 서류 소문 없이 다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항상 유념하고 살았는데 항상 국가 권력의 사유화 또 의사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가 없다 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다가 권력 다툼이 아닌 소위 말하는 듣기 싫은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참 그때 제대로 좀 잘 좀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불거진 마당에야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지고 국민들이 더 이상 의구심을 갖지 않아야 그래도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빨리 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그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검찰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고 또 네, 수사하도록 지휘하겠습니다. 예. 장관님이 전가의 보도처럼 하시는 말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 그거 하루에도 수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K스포츠 미르재단 관련해서 어제 저녁 오늘 또 드디어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에서 회장으로 불리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장하는 사람이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의혹 보도도 수사의 단서입니까 아닙니까? 네, 수사하는데 참고 사항입니다. 단순 의혹 보도가 아니라 상당한 물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도들이. 아까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비리 수사한다면서 한꺼번에 수백 명 동원해가지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특수부 등 정예수사팀 동원해가지고 수개월간 집중수사를 했어요. 그래도 제대로 수사 못했다는 비난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스포츠 미르재단 언뜻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정경련 또 십수개의 대기업 내노라 하는 권력자들 그 밖에도 명문대학교 각종 문화단체 경기단체 관련자들이 엄청 많고 하나같이 밝혀내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제대로 수사만 하면은 어렵지도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를 송치 사건에 치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중앙지검 형사 8부에 배당을 해놓고서는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말씀만 계속 되풀이 하시는데 과연 형사 8부에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최순실 모녀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언론에서 보도한 것만 수사해도 돼요. 지금 그 의혹이 특경법상 국유재산 도피죄 외국관 관리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입학 관련이면 정경련은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증거인멸 교사, 안정범 수석이나 경제수석실 비서관, 직권남용죄, 출연한 기업은 과연 그 절차를 따랐느냐, 출연금 규모가 그게 맞냐, 이게 배임죄, 또 무슨 대가 받았냐, 뇌물 공여죄 수사하면 돼요 그냥. 거기다가 이미 미르재단에서는 대대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 지난주에 나섰습니다. 장관님 보셨죠? 네, 언론에 보도된 거 보았습니다. 증거인멸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급해요. 관련자 출국금지 빨리 해야 됩니다.
증거인멸은 구속사유예요. 근데 만약 형사 8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이게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형사 8부에서도 이 사건을 수사할 충분한 역량을 아니 보유하고 그러면 빨리 있다고 압수수색을 생각하고 하든가 출국금지를 하든가 예, 어떤 가시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셔야지 고발을 하나 조사해놓고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계속 그렇게.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지금 형사 8부에서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지난 대검 국감에서 저는 검찰총장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병우 사건 법무부에 보고했다. 난 그런 답변 하실 줄 몰랐어요. 또 인사와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과 통화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장관님,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장관이 제청을 하는 거죠. 다만 장관께서는 총장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죠. 결정을 합니다. 예. 근데 총장이 청와대 수석하고 인사 관련해서 계속 통화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온당하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떤 취지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좀 총장하고 적절치 않습니다. 우수석하고 인사 관련 통화하는데 아참 총장님 그 사건 그 어떻게 돼갑니까? 아 그건 묻지 마세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또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장관님, 검찰은 정권 말에 살아있는 권력을 단죄하는 특유의 검찰 문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검찰 조직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 보이고 또 기소권과 수사권 이걸 왜 검찰이 독점해야 되는지 이유를 납득시키고 결과적으로 조직을 보호하려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병우 수사나 양대재단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과거처럼 해결사 노릇이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마저도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포기하면 공수처 요구 또한 더 나아가서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결과까지 야기됐습니다. 법원이나 감사원장님께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검찰에 대해서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예명 같았으면 홍만표, 진경준, 김영준, 또 김수천 그 어떤 케이스라도 그 하나 가지고 아마 국감 내내 그 이슈로 삼고 묻고 원인을 따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이 정말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문제들이 계속 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좀 봐주시죠. 형사정책연구원에서 각급 사법 유관기관 그 신뢰도를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요. 올해 검찰의 신뢰도는 16.6%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그래도 한 40% 좀 넘었었습니다. 경찰, 법원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뭐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검찰에 대한 신뢰도, 요거는 언론사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작년 5월에는 신뢰한다가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27%. 근데 올해는 16.9%. 장관께서 재직하신 기간 동안 약 10% 정도가 지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좀 보시죠.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전체 기소율과 빨간색은 검찰 관련 사건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기소율입니다. 올해 특히 현저히 낮습니다. 이게 뭐 김영준 검사 같은 그런 사건은 중간에서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검찰로 가져옵니다. 대부분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런 행정법규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이 이렇게 낮습니다.
다음.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국민들 상대로 검찰 권한 견제가 필요한가? 무려 87% 정도가 필요하다. 절대 다수입니다. 저도 검사를 해봤지만 검사 정말 실권 별로 없고 의무만 있고 내가 뭐가 권한이 있다고 난린가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보니까 셉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약 70%의 국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장관께서 좀 억울하시겠죠. 장관보다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더 억울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경우 제대로 수사를 못합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수사. 두 번째, 검찰 내부 수사. 세 번째, 정관이 사건을 수임한 수사. 요것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권력이나 자본 주변을 기웃거리지 않고 아주 청렴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 일부 국소수 검사들의 일탈행위 때문에 매도됩니다. 더 큰 문제는 부패 검사가 발생해도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사건을 빼들어오고 언론에 대서특필되어서야 그때서야 마지못해 제대로 수사하는 감싸기 관행.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이렇게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원인,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또 뭐 생각나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그 원인에 의해서 지금 신뢰도가 국민들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 그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우병우 수석 사건 혹은 K재단, 미르재단 사건과 같이 저걸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공수처를 받아들이라는 국민의 의견이 절대 낮습니다. 공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를 받아들이십시오. 아니면 그게 싫으시다면 이해관계가 이렇게 충돌하고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건은 상설특검으로 강하게 좀 활용하십시오. 안 그러고 꼭 말로만 배를 깎는다 하시면 그리고 계속 그런 부패를 거부하시면 주권자의 국민들께서 검찰로 사건을 해소하려고 할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의 지적과 우려를 유념을 하겠습니다. 우병우 수석 사건에 대한 가장 큰 염려는 공정성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권한과 보고가 집중되는 민정수석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 이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 것인가? 장관께서는 외압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휘 감독하시겠다고 누차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언론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법무검찰국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수차 근무하여 검찰국과 민정수석실 간의 업무 연락 내지 보고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통상 검찰이 이과 그러니까 형사기획과죠. 좀 켜주세요. 형사기획과로 대검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형사기획과에서는 형사기획과장, 검찰국장, 차관, 총장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민정수석실에서는 민정비서관실 파견검사,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이렇게 되는데 각자 카운터 파트너가 되거나 아니면 급할 때는 절차를 조금 어겨가기도 하고 해서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손바닥 보듯이 다 꿰뚫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국정 운영에 누수가 생기지 않고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선수가 심판하는 사람이 다시 선수로 왔다 갔다 유니폼만 갈아입고 하는 건데 누가 그 경기 결과를 승복하겠느냐. 믿어달라 우리 양식을 불행히도 그 정도의 신뢰는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뭐 보고를 한다 했는데 간단하게 뭐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요? 글쎄 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언론에 보고된 거를 뭐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거 정도라고 또 그걸 뭐 예시 정도로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건 언론 진상 보고입니까? 예. 대한민국의 우병우 수석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가 법무부로부터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진상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피의자가 있습니까? 본의원도 피의자를 해봤습니다. 피의자라는 신분 극히 불안합니다. 검찰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문제 삼아서 파고 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고 또 내 통화 내역 메시지가 다 들통이 난다. 항상 불안한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횟집에서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 처지입니다. 모든 피의자들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저게 무슨 뜻일까? 왜 저런 말을 할까? 그걸 가지고 밤잠을 못 이루고 뒤척입니다. 근데 사후보고 장관님 말씀대로라도 사후보고 받는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 있습니까? 검찰국장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다음 것 좀. 이건 대화록인데요. 뭐 필요하시다면은 음성 변조해가지고 뭐 나중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직접 들은 거고 C가 접니다. C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입니다. 저기 보면은 검찰이 너무 약해졌다. 인사권자에 대해서 약해졌다. 시시콜콜 심하게 간섭한다. 그러면 그 간섭이 어디로 가냐? 주로 법무부로 간다. 대검으로 가기는 하지만 중앙사장이라는 건 중앙검사장입니다. 한테는 직접 간다. 검찰국장께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민정수석실과 뭐 업무 연락을 하거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어떤 아니 저 우수석 사건 수사 상황. 민정수석실이요?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시간 자꾸 지나갑니다. 빨리 답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장관 답변하셨듯이 어떠한 검찰 수사의 아니 그러니까 보고하시냐고요? 중립성과 관련된 어떠한 의사교류가 없습니다. 아 보고 안 하세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장관, 국장, 차관이 안 하시더라도 과장 혹은 실무검사들끼리 이거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안 한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단정하시죠? 어떻게 단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정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없어요. 네. 특별감찰관에서 간실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해 내사를 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기문란을 얘기할 때 모든 국민들은 다 의아해했지요. 특별감찰관실은 민정수석실에 양대재단 내사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정수석실이 먼저 알아가지고 조치를 취한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알고 검찰국에 질의가 들어오면 묻지 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묻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입니까? 네. 지금 저 현직에 계시는 분이 너무 약해졌다. 검찰국 통해가지고 들어온다. 라고 예, 알겠습니다. 네. 현직에 계신 분이 누구죠? 그분의 불이익을
감안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음성 변조해가지고 나중에 네.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련자들이 엄청 많고 하나같이 밝혀내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제대로 수사만 하면은 어렵지도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를 송치 사건에 치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중앙지검 형사 8부에 배당을 해놓고서는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말씀만 계속 되풀이 하시는데 과연 형사 8부에서 이거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최순실 모녀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언론에서 보도한 것만 수사해도 돼요. 지금 그 의혹이 특경법상 국유재산 도피죄, 외국관 관리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그 입학 관련이면 정경련은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증거인멸 교사, 안정범 수석이나 경제수석실 비서관, 직권남용죄, 출연한 기업은 그 과연 그 절차를 따랐느냐, 출연금 규모가 그게 맞냐, 이게 배임죄, 또 무슨 대가 발했냐, 뇌물 공여죄 수사하면 돼요 그냥. 거기다가 이미 미르재단에서는 대대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 지난주에 나섰습니다. 장관님 보셨죠? 예, 언론에 보도된 거 보았습니다. 증거인멸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급해요. 관련자 출국금지 빨리 해야 됩니다. 증거인멸은 구속사유예요. 근데 마냥 형사 8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이게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가능했나? 빨리 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그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검찰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고 또 수사하도록 알겠습니다. 지휘하겠습니다. 예. 장관님이 전가의 보도처럼 하시는 말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 그건 하루에도 수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K스포츠 미르재단 관련해서 어제 저녁 오늘 또 드디어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에서 회장으로 불리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장하는 사람이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의혹 보도도 수사의 단서입니까 아닙니까? 예, 수사하는데 참고 사항입니다. 단순 의혹 보도가 아니라 상당한 물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도들이 아까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비리 수사한다면서 한꺼번에 수백 명 동원해가지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특수부 등 정예수사팀 동원해가지고 수개월간 집중 수사를 했어요. 그래도 제대로 수사 못했다는 비난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스포츠 미르재단 언뜻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정경련 또 십수개의 대기업 내노라 하는 권력자들 그 밖에도 명문대학교 각종 문화단체 경기단체 합니까 이게? 형사 8부에서도 이 사건을 수사할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그러면 있다고 빨리 압수수색을 생각하고 하든가 출국금지를 하든가 예, 어떤 가시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셔야지 고발을 하나 조사해놓고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계속 그렇게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지금 형사 8부에서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지난 대검 국감에서 저는 검찰총장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병우 사건 법무부에 보고했다. 난 그런 답변 하실 줄 몰랐어요. 또 인사와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과 통화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장관님,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장관이 제청을 하는 거죠. 다만 장관께서는 총장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죠. 결정을 합니다. 예. 근데 총장이 청와대 수석하고 인사 관련해서 계속 통화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온당하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떤 취지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좀 총장하고 적절치 않습니다. 우수석하고 인사 관련 통화하는데 아참 총장님 그 사건 어떻게 돼갑니까? 그건 묻지 마세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또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장관님, 검찰은 정권 말에 살아있는 권력을 단죄하는 특유의 검찰 문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네, 저도 오늘 어제 저녁 보도된 것들과 관련해서 사안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법무장관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정윤회 씨, 최순실 씨 근처에 가면 소리 소문 없이 다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항상 유념하고 살았는데 항상 국가 권력의 사유화 또 의사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가 없다. 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다가 권력 다툼이 아닌 소위 말하는 그 듣기 싫은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참 그때 제대로 좀 잘 좀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불거진 마당에야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지고 국민들이 더 이상 의구심을 갖지 않아야 그래도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검찰 조직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 보이고 또 기소권과 수사권 이걸 왜 검찰이 독점해야 되는지 이유를 납득시키고 결과적으로 조직을 보호하려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병우 수사나 양대재단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과거처럼 해결사 노릇이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마저도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포기하면 공수처 요구 또한 더 나아가서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결과까지 야기됐습니다. 법원이나 감사원장님께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검찰에 대해서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예능 같았으면 홍만표, 진경준, 김영준, 또 김수천 그 어떤 케이스라도 그 하나 가지고 아마 국감 내내 그 이슈로 삼고 묻고 원인을 따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이 정말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문제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좀 봐주시죠. 형사정책연구원에서 각급 사법